그 진보교육감 체제, 지난 12년 동안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혁신학교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전남에서는 무지개학교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고요. 광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혁신학교 어떻게 됩니까? 더 늘어납니까? 뭐 아니면 뭐 줄어듭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두 분이 해주시면 먼저 말씀하십시오. 혁신학교는 뭐 진보교육감의 트레이드 마크라기보다는 네. 학교를 혁신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육감이나 다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기존의 학교보다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또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체제보다는 더 나은 체제를 도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혁신학교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수업혁신, 두 번째는 이제 업무혁신,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 문화혁신, 마지막에 이제 생활교육혁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4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추구되었는데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학교는 뭐 늘 새로운 수업 방법, 교수학습 방법을 도입해야 되고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뭐 이 체제가 다르더라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 다만 이제 혁신학교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 그 방법 면에 있어서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지역별로 조금 학부모님들의 성향이 다른데요. 젊은 학부모님들은 체험도 많이 해주고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일단 결과 그래서 어떤 성적, 실력으로 좀 이렇게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선생님들의 피로감. 과거에 초창기에는 열심히 혁신학교를 추구를 하려고 했고 지원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에 찼었는데 이제는 혁신학교가 내가 혁신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혁신학교를 해주면 좋겠다. 내가 아니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방향에도 공감 다 하는데 정작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 가능한 방식으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혁신학교의 방법들이 좀 나온다면 굳이 혁신학교란 이름 아니라도 학교를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전남의 경우는? 지금 이정선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그 진단하고 거의 같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혁신학교를 기존의 학교와 달리 혁신학교라고 명명하는 것은 실제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는 헌신적인 스님들에도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존의 학교하고 다른 시스템, 즉 교육과정을 스스로 변화시켜내야 되는데 이 3가지가 다 지금 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 혁신학교는 아까 피로감에 빠져 있어서 정체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방향의 활력을 해야만이 혁신학교를 다시 끌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광주 전남에서 혁신학교 시즌2 아니면 혁신학교의 업그레이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가되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이제 교육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이제 학력에 대한 어떤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평가가 포함된 학습 이력 관리를 하고 또 이제 각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겠다라는 공약을 세우셨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학력을 끌어올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너무 학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옛날 경쟁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학교를 안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의 칼인데요. 전남이 어쨌든 간에 많은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어쨌든 학력이 굉장히 최하위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학력이 최하위로 떨어졌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수능으로 대부분 이제 평가 지수를 삼는데요. 이제 17기 시도에서 17위를 했거든요. 그럼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이 진단이 나와야 되지요. 근데 그 진단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이미 진단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기초학력이든 학력이 저하든 또 여러 가지 진로교육이든 간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업 과정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쨌든 지도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평가가 경쟁 교육이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멈춰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쟁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진단을 하기 위한 성취
파악하기 위한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지원하는 또 교육이 시작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비슷하게 뭐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단 광주의 경우도 뭐 전남이 이제 꼴찌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광주는 이제 맨 1위에 있다가 지금 중하위로 쳐져버렸기 때문에 느끼는 체감 온도는 굉장히 더 강합니다. 더 큽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상위권뿐만 아니라 그 하위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비중이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위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임 정도가 나타나 버려서 굉장히 그 학구적인 무력감에 더 크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크게 이제 세 가지 지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기초학력 미달률, 그리고 아까 대학 입학 수능, 그리고 이제 상급학교 진학률, 이런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지금은 평가 지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학 입학 수능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능인 진단용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아이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도 국가 수준의 기초 이 학습과 관련되어지는 평가 도입은 불가피하게 진단용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야겠는데, 우리도 이제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초등학교 경우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마련해서 155개 초등학교에 전부 다 배치를 하고, 중학교의 경우는 AI 호목 시스템을 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이 숙제를 풀어가면서 성적을 끌어올리겠다. 학력 수준을 끌어올리겠다. 고등학교는 카페형 365 스터디룸을 만들어줘가지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 그리고 학생들은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자율형 학습 동아리보다 더 좋은 제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지원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다음 제 질문에 답변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 나오시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공약들을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그 기초학력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 용어를 쓰셨어요. 상급학교 진학률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이걸 조금 더 그 평이한 용어, 쉬운 용어로 하면, 그동안에 광주는 이제 광주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광주는 서울대, 연고대 좋은 대학 많이 보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게 좀 떨어지지 않았냐.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이신가요? 거기도 있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스카이 대학이 됐건 무슨 대학이 됐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됐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확률이 진학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이런 상급학교라고 해서 뭐 인서울 대학만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그다음에 그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하위권 그룹이 좀 이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그 전남도 마찬가지죠. 최근 2년 동안의 상황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광주 전남이 상대적으로 대처가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코로나19 변수에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핑계거리를 찾자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코로나19가 오면서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진 건 사실이죠. 예를 들면 집에 컴퓨터가 있고 태블릿 PC가 있고 학부모가 보조 역할을 해서 아이의 교육을 지도를 해줄 수 있는 학부모가 있는 집과 맞벌이 부부 혹은 기초 생보자와 같이 그러한 여건이나 환경이 갖춰지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는 오히려 학교 갔을 때에는 학교에서는 지도를 받았는데 가정에 있을 때는 오히려 방치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학력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극복 가능한 온 오프라인상의 교육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학력 격차가 더 커졌다. 기존의 학력 격차도 물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생겼지만 코로나로 인한 그런 학력 격차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교육 이야기 하면은 교육 주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교사들 아니겠습니까? 그 학급당 학생 수 뭐 20명 이하 줄여야 되는 문제도 저기 공약에 말씀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사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전남이나 광주나 다 궁금한데요. 전남은 이제 작은 학교들이 많고 평균적으로 교사 1인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교가 더 많죠.
물론 과밀한 학급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남은 어느 정도 잘 배치하면 그 문제는 뭐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수 시스템을 계획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뭐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코로나19가 교실로 닥쳐오면서 저도 실은 그때 학교에서 복직을 30년 만에 해서 네. 이제 도덕을 가르쳤는데 중학교 직접 이제 그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현장에서 이제 그걸 경험을 했는데요. 어려움이 좀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 김대중 대통령 덕분에 그 디지털 환경을 아주 좋은 상태의 세계 선진국입니다. 근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교사나 학생이나 다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 있다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시급하게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들이 연수가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충원보다는 지금 그렇습니다. 기존 교원들의 충원은 크게 문제인데요. 필요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기존의 교사들의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광주는 어떻습니까? 교원 수급이? 이제 신규 충원은 뭐 필요 없는 수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좀 다르네요. 네. 그 학생 1인당 그러니까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한 거죠. 과거에 한 교사가 산업화 시기에 다수의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했을 때에는 뭐 학생 수가 많아도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기나 적성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선이 1대1 교사 한 명당 선생님 한 명당 학생 한 명이 되어지는 이러한 조건까지 간다면 제일 좋겠죠. 오히려 지금 학생 수가 감축되어지는 것이 선생님을 조금만 더 늘린다면 정말 교육다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의 정말 내면의 모든 것까지를 다 개발시켜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사를 감축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늘려야 한다. 기회로 삼고 더 늘려줘서 우리 광주는 더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대학 총장님 하셨으니까 또 임용 절벽도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예, 제가 총장을 할 때는 우리 대학이 생긴 이래로 가장 높은 임용률 96%까지 임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 이 후반, 그러니까 하반 60%이 조금 넘는 정도의 임용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더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히 광주는 뭐 10명이 안 되는 이 정도의 숫자를 뽑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교대 총장으로서 교대 학생들한테 참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나 또 행정실무 전담교사라도 더 선발을 해서 교육다운 교육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